아들을 안고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애인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바로 부부의 방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아내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인내하며 이를 견뎌야 했는데요. 16년 동안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공개적인 폭력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순간 아내의 감정은 폭발하여 충격적인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으나 그 결말은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무려 16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묵묵히 견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중국에서 일어난 스릴 넘치는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구독을 눌러주셔서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중국 상하이에서 실제로 발생한 실화입니다. 3월 15일 오후 한 정비공이 상하이 난징 구간의 곤산 선로에서 평소와 같이 철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로를 따라가며 숲을 근처에서 검은색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에 그 가방을 열어본 그는 가방 안에서 남자의 머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정비공은 곧바로 현장을 떠나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조사 결과 가방 안에 진짜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즉시 이 검은 가방의 출처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방의 위치와 방향을 토대로 누군가가 3월 14일, 즉 가방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기차에서 가방을 던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경찰은 그 후 가방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기차역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며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역에서 3월 14일자 CT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저녁 8시 28분경 한 남자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역 출입구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방은 사람 머리가 든 가방과 일치했는데요. 모든 의심이 이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혹시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일까요? 경찰은 남자의 정체를 추적하며 남겨진 단서를 분석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여 텔레비전에 공개해 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고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한 남자 왕원재라는 사람이 공안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찰이 공개한 복원된 얼굴이 며칠 전부터 실종된 그의 형 왕원타오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즉시 왕원재의 DNA를 채취하여 피해자의 DNA와 비교했는데요. 최종 결과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남성이 왕원재의 형 왕원타오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고리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조사를 요청한 사람은 왕원타오의 전 아내 자오수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는데요. 왕원재는 형의 복원된 얼굴 사진을 보자 마자 자오수인을 찾아가 그녀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이상한 반응은 왕원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오수인은 겁먹은 듯한 모습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거부하며 남편의 실종에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오수인의 이같이 비정상적인 태도는 경찰로 하여금 그녀가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남자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오수인의 남자친구 왕빈이었습니다. 자오수인은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왕빈과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왕빈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전 남편과 같은 집에 사는 것을 받아들였는데요. 경찰은 자오수인과 왕빈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이 두 사람이 왕원타오의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신문을 받는 동안 자오수인과 왕빈은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으며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데려가진 자오수인은 눈물을 흘리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는데요. 한편
왕빈 또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후회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오 수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져 집착으로 변해 자신이 예상치 못한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랑이 나를 죽였어요. 라고 왕빈은 쓰디쓴 목소리로 말하며 자오 수인에 대한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왕빈은 처음에는 자신과 자오 수인이 왕원타오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그저 자오 수인이 16년 동안 겪은 모든 고통을 되갚기 위해 그를 천천히 괴롭히고 복수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자오 수인은 남자친구 왕빈에게 과거 남편에게 학대와 폭력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로 인해 왕빈은 그녀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오 수인은 왕원타오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변했고 순간의 분노에 휩싸여 두 사람은 왕원타오를 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생명의 끝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왕원타오의 죽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곳에 유기하여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비록 자오 수인은 왕원타오와 이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 그녀가 왕원타오를 그렇게 싫어했다면 왜 함께 사는 것을 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신문실에서 자오 수인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 살인 사건이 단지 시간 문제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자오 수인이 왕원타오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누구나 그녀가 겪은 끔찍한 경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절망에 짓눌린 자오 수인은 결국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지만 이것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1992년 7월의 무더운 밤, 자오 수인은 이제 막 1살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작은 집 밖에서 남편 왕원타오와 한 여성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밤의 고요를 깨며 그녀의 심장을 졸아들게 했는데요. 자오 수인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 밀려들었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원타오는 그 여성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전혀 당황하거나 주저함 없이 행동했습니다. 40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 좁은 집안에서 자오 수인은 답답한 공기 속에 자신의 감정이 억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왕원타오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젊은 여자를 데려와 그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 자오 수인은 아들이 그 부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의 귀를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과 그 여자의 소리에 묻힌 아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오 수인은 가슴 가득한 슬픔과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그 광경을 끝까지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 그녀의 앞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을 참아야 했던 첫 번째 경우가 아니었는데요. 왕원타오는 수차례 젊은 여성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때마다 자오 수인은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의 인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도 아끼는 아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오 수인은 근면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지만 남편은 그녀와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은 고열에 시달리며 3일 내내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내야 했지만 왕원타오는 그에게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힘겨운 나날들은 자오 수인의 체력과 정신력을 고갈시켰는데 결국 의사는 그녀의 아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오 수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치료비를 위해 왕원타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오 수인의 아들은 결국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자오 수인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자오 수인은 방탕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오 수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녀는 왕원 타오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원 타오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자오 수인이 이혼을 제안하자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후 자오 수인은 학교 옆에 작은 문구점을 열어 새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학교 옆에 살던 남자 왕빈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왕빈은 아내를 잃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 상실감은 그의 삶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빈은 왕빈의 우울하고 외로운 모습에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녀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인생에서 상실과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녀는 왕빈을 자주 찾아가 위로하고 더 강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그들의 공감에서 연인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두 독신자는 함께하며 단순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왕빈은 자오 수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 자오 수인의 미소는 모든 것이었고 그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빈과 함께하면서 자오 수인은 비로소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왕빈 덕분에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돌봄과 관심,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자오 수인의 전 남편 왕원 타오가 이 관계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미 이혼했지만 왕원 타오는 전 아내가 연인이 생긴 사실에 분노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것이었던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원 타오는 자신이 깡패 보스인 양 행동하며 즉시 자오 수인을 괴롭히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혼했더라도 자오 수인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이며 그녀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왕원 타오는 자주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자오 수인에게 압박을 가하며 그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오 수인은 왕원 타오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의 권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요. 그녀는 그가 며칠 동안 구금될 뿐 다시 돌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을 예상했습니다. 처음에 왕빈과 자오 수인은 왕빈의 딸이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기다려 그녀가 학교에 다니는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왕원 타오는 절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았는데요.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려는 의도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왕원 타오는 자오 수인을 찾아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의 건강과 성적 능력이 크게 악화되었는데요. 이는 그에게 더 큰 불만을 야기했고 자오 수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해소했습니다. 어느 날 왕원 타오는 우연히 학교에서 막 나온 왕빈의 딸을 보게 되었는데요. 소녀가 예쁘고 성장기임을 보자 왕원 타오는 불순한 의도를 품었으며 왕빈에게 더 잔혹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왕빈의 딸이 그의 약점임을 알게 된 왕원 타오는 왕빈이 자오 수인과 헤어지지 않으면 딸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왕빈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으며 왕원 타오가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왕빈은 자신의 유일한 딸이 왕원 타오의 잔혹함으로 인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왕원 타오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요. 왕빈은 왕원 타오가 자신의 삶과 딸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08년 3월 10일 저녁, 왕빈은 자오 수인을 만나 그녀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왕빈이 왕원 타오를 살해할 계획을 제안하자 자오 수인은 즉시 동의했는데요. 그녀 또한
오래전부터 전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후 왕비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으며 자오 수인의 집 근처에 3명의 남자를 매복시키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철저히 완료되었고 자오 수인의 마지막 신호만 기다리면 이 남자들이 곧바로 행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왕원타오는 왕빈을 겁주었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원타오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자오 수인은 왕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왕원타오를 공격하고 그를 단단히 결박했는데요. 몇 분 후 왕빈은 현장에 도착했고 그는 그 남자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한 뒤 자오 수인과 함께 왕원타오를 마주했습니다. 오랜 세월 왕원타오로부터 모욕과 억압을 당한 자오 수인의 분노가 마음속 깊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자오 수인 앞에 그녀의 원수인 왕원타오가 있었고 그녀는 그의 고통으로 자신의 증오를 달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너무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탓에 왕원타오는 3월 10일 밤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들은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왕원타오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나중에 철로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다른 부위는 연못과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왕비는 깊은 괴로움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오 수인을 사랑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지만 왕원타오의 등장으로 인해 평화로웠던 자신의 가정이 파괴된 것에 대해 후회했는데요. 세 식구가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야 할 가족이 이제는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오 수인은 왕원타오의 죽음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유일한 후회는 왕빈과 그의 무고한 딸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뿐이었는데요. 차가운 감옥에 들어간 후 왕빈을 매일 밤 괴롭히는 것은 차가운 벽이나 끝없는 외로움이 아니라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왕빈의 마음은 딸의 미래가 자신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이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딸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지내는 동안 왕빈은 딸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그는 딸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자신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해주고 싶었습니다. 2009년 말 왕빈은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자오 수인은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형 직전에 왕빈은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경찰에 짧은 영상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왕빈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딸에게 사과했는데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는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왕빈은 이것이 딸이 아버지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는 딸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과거의 관계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자신이 보고 싶을 때 가족 사진을 꺼내어 그들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 왕빈은 딸이 상하이의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한순간의 약함으로 인해 그의 가정이 붕괴되었고 유일한 딸은 이제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왕빈은 딸에게 마음속에 원망을 품지 말고 특히 자오 수인을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자오 수인이 또한 불행한 여성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영상 말미 왕빈은 딸에게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해. 삶 속에서 강인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겼습니다. 왕빈은 영상을 미소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오 수인은 또한 친딸처럼 여긴 왕빈의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자오 수인은 왕빈을 사건에 끌어들여 소녀가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왕빈의 딸이 절대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의 죄로 인해 왕빈과 딸의 미래를 파괴한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오수인과 왕빈의 사건은 비록 법정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상하이 주민들은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철로를 따라 떠도는 머리 없는 남자의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왕원타오의 원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전해지며 상하이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밤에 길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왕원제는 그의 형 왕원타오의 유령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단지 주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원제는 형이 자오수인의 손에 죽은 것을 알았을 때 형과의 결혼 생활 동안 자오수인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유만으로 자오수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형에게 그렇게 잔혹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많은 이웃은 왕원 타오와의 결혼 생활에서 많은 불공평함을 겪었던 자오수인에 대해 동정심을 표했는데요. 자오수인이 왕빈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조차도 왕원 타오는 질투로 인해 그녀의 삶을 고의로 방해했습니다. 결국 왕원 타오의 탐욕과 질투, 이기심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인데요. 자오수인의 이야기는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원 타오가 왕빈의 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면 왕빈이 이렇게 잔혹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